최근 P2P 금융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P2P는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은 뒤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금리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높은 수익률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각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고리대금업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시아경제TV 연속기획 P2P 금융, 넥스트뱅킹인가 변형 대부업인가 논란과 제도 그 미래를 4부작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 경제팀 이순영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중국 사회가 누드 동영상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부 P2P 금융업체들이 담보로 대출자의 누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요구했는데 해당 파일이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야기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중국인 특유의 현금 보관 행태를 깨기 위해 관련 규제도 풀어가며 도입했던 P2P 금융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돈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진 담보성 나체 이미지 유출 사건처럼 P2P 금융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차피 틈새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저금리로 은행권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취급하지 못하는 거는 제도권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죠.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P2P 금융은 미국과 중국이 도입하면서 전체 시장의 크기를 급격하게 키웠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들의 그 렌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85%가 금융기관이에요. 은행이나 펀드 이런 데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P2P 금융 대출 규모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IT 발전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최근 들어서 높아진 부분에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한 2, 3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실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신용과 부동산, 동산담보대출 등 상품이 다양해졌고 개인뿐 아니라 기관 자금들도 들어오면서 새로운 성장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전히 제도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2P 대출이 완전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이제 그 P2P 대출을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P2P 활성화보다는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P2P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의 P2P 업체들이 대규모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장세에 올라선 우리나라 P2P 금융이 제2의 대부업으로 그칠지 아니면 제도를 정비해 제3의 대한금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이순영입니다.